벤버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거 벤투 감독이 왔으면 좋겠다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축구협회에 병신 같은 자존심이 있어요. 꼰대들의 자존심. 벤투 감독이 내가 하겠다고 했는데도 축구협회에서 필요 없다고 해서 클린스만 감독을 이렇게 데리고 온 거였잖아요. 만약에 벤투 감독을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그거는 축구협회가 우리가 잘못했다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라서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다 보니까 벤투 감독을 데리고 오지 않겠죠. 우리나라 그 윗대가리들이 그렇죠 뭐. 여러분 대한민국의 3백은 홍명보, 정몽규 그리고 이임생 당군 이래로 가장 좋은 황금 세대를 정말 최악으로 이렇게 망쳐버린 공포의 3백 홍명보, 정몽규, 이임생. 홍명보 감독이 3백 외치는 게 이거예요. 도대체 이임생 이분이 홍명보 감독한테 계속 가가지고 만나달라고 해서 홍명보 감독을 선임한 거잖아요. 어떻게 책임지나? 이거 책임 어떻게 지는 거예요? 이임생이 분명히 책임진다 했었어요. 울면서 책임진다고 했었거든요. 심지어 이임생 이분이 즙자면서 사퇴하겠다까지 했는데 사퇴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한입 갖고 두말하는 이임생 이분이 책임질까요? 그러니까 이게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정말 화가 나고 뒷목 잡고 쓰러질 정도로 분노하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정몽규, 이임생, 홍명보 이 세 명이 대한민국에 100년 동안 나올까 말까 한 천재 이강인과 손흥민 이 선수들의 커리어를 망쳐서 그리고 마지막이나 마찬가지인 손흥민의 마지막 이 월드컵을 망쳐서 홍명보 감독은 무려 8년을 손흥민의 그 월드컵 그거를 2번 다 말아먹었고 그런 부분에서 더 이제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기자회견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이 경우에서도 우리나라가 1승 2패를 했잖아요. 1승 2패하고 32강 나가려고 계속 이 그 관심도 없는 오스트리아 경기, 콩고 경기, 우즈베키스탄 경기 이런 거를 다 관심 갖고 봤었는데 이거 자체가 너무 굴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 놀려요. 일본 반응도 여러분들 보지 않나요? 일본이 놀려. 이게 좀 미치는 거야 이게. 이런 뉴스나 내고 있고 한국 안 도와준 일본 무승부 내고 32강에 엠빙신에서 아니 엠빙신 우리나라 이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내고 있어요. 너무 창피해. 이런 병신 같은 누가 병신 아니랄까봐 이런 뉴스를 내는 게 말이 돼요? 일본이 놀려. 일본이 이거 갖고 한국 안 도와준 일본이래. 아 자존심이 없어? 나 이거 보고 또 화가 나더라고. 아니 일본이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고 비기면 비기는 거지. 일본이 무조건 해줘야 돼 했는데 일본이 무승부 됐다고 한국 안 도와줬다면서 이렇게 뉴스에서 이렇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1승 2패하고 32강 나가려고 하는 우리나라가 한심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놀림 당하는 것도 너무 갑갑하다는 거죠. 놀림 당하는 것도. 이렇게 경우의 수를 따져가면서 우즈베키스탄이 이겨야 되는데 가나가 이겨야 되는데 이런 거를 지켜보는 것도 참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참하고 분명히 옛날에 막 90년도 그때 축구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 축구가 많이 발전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한 거에 대한 정말 절망스러운 부분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론이 여태 월드컵보다 더 많이 화가 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홍명보 감독 인터뷰 남아공전 끝나고 나서 한 거에 대해서 그 인터뷰한 내용들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잠깐 보자면 환경탄 날씨가 더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잘 맞지 않았다. 이게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더 화가 났던 부분인 것 같아요. 체코는 그러면은 안 더웠냐? 멕시코는 괜찮았냐? 남아공은 괜찮았냐? 다 똑같은 조건에서 한 건데 홍명보 감독은 환경 탓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화가 나는 거죠. 선수들도 아는데 감독이 모르면 어떡해. 선수들도 다 이강인, 김민재, 손흥민 다 인터뷰할 때 홍명보 감독이 지금 뭐 날씨가 더워가지고 선수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기자들이 똑같이 물어봤거든요. 이게 뭐 날씨 때문에 그랬나요? 물어봤을 때 그런 게 어딨냐고. 다 똑같은 조건에서 뛴 건데 오히려 선수들이 감독보다 나아. 근데 홍명보 감독은 계속 날씨 탓이나 하고 고온 다습해서 그랬다. 이런 환경 탓하고 이게 이 정도로 사람들이 분노하는 또 큰 이유가 뭐냐면 나갈 수 있었어. 꿀조였어 꿀조. 죽음의 조도 아니고 꿀조였어요 꿀조. 체코 남하고 우리나라보다 못하고 멕시코랑도 해볼 만한 해외 그 언론들도 당연히 한국이 나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조 2위 이상은 한다. 조 1위도 노릴 수 있다. 손흥민이 있으니까.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당연히 32강은 기본이고 16강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다 모두가 보는 그런 상황에서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만든 거죠. 나갈 수 있었는데 정말 남아공전에 손흥민 전반에 내보냈으면 뭐 그런 얘기도 있더만 지금 월드컵 최고로 오래 뛴 선수가 홍명보 감독도 월드컵을 제일 오래 뛴 선수인데 그거를 손흥민이 넘어설까봐 일부러 선발 안 내보냈다. 손흥민하고 기싸움하는 거다. 막 그런 얘기도 있고 하더라고. 저는 그거를 믿고 싶진 않지만은 손흥민하고 홍명보 감독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면 벤투 감독 때랑 정말 비교됩니다. 벤투 감독 때도 우리나라 국민
경기성이 좀만 못하면 막 욕하잖아요. 그래서 엄청 그 여론이 안 좋을 때 손흥민은 벤투 감독님하고 이렇게 뭐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면서 뭐 울고 그랬어요. 근데 손흥민이 벤투 감독에 대한 인터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랑 그리고 이번에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인터뷰하는 거랑은 온도차가 너무 큽니다. 손흥민은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홍명보 감독을 되게 한심하게 생각하는 그런 표정으로 어이없어 하는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전에 월드컵에서는 사건이니 뭐니 해가지고 뭐 선수들끼리 뭉치지 못했다 이런 게 있었지만 이번 월드컵에서는 감독과 선수하고 화합이 전혀 안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맞아 레지스탄이 파이트 내가 쇼츠 보는데 웃기더라고. 파이트라는 그거 단어 하나 딱 띄워놓고 홍명보 감독이 선수들 다 모아놓고 전술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파이트 단어 하나 띄워놓은 다음에 단어 알지? 싸워. 오늘 경기장 나가서 싸워. 바보 같은 행동을 해서 퇴장을 받는다거나 그거는 절대 안 돼. 하지만 순간마다 싸워. 나 오늘 그거 여러분 볼 거야. 이렇게 이제 말하는 쇼츠가 있거든요. 제가 그 쇼츠로 봤어요. 쇼츠로. 뭐 홍명보 감독이 나름대로 동기부여를 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이 봐도 누가 봐도 명장병 이렇게 하고 뭐 결과라도 좋으면 몰라. 이게 아마 그 가나전 평가전 때 이렇게 했던 거 나오는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말을 할 때 선수들 표정이 되게 안 좋아요. 막 정말 의지가 불타오르는 이런 게 아니라 버프를 받아서 야 정말 열심히 해서 이겨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선수들 기세를 꺾는 사기를 꺾는 그런 연설이었어요. 너무 오글거려요. 너무. 이게 홍명보 감독이 맨 처음에 감독으로 선임됐을 때부터 괴담만 많았잖아요. 괴담만 많았는데 이렇게 32강 탈락하니까 잊고 있던 괴담 그리고 새롭게 나오는 괴담들이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32강 탈락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치욕스러운데 계속 이런 괴담만 나오고 쇼츠에 막 이것저것 나오고 과거 발언들 감스트가 예언한 것들 이렇게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리고 더 사람들이 많이들 모르고 있는 부분이 홍명보 감독이 이번에 월드컵 두 번째 감독이라는 거. 몰랐던 분들 많이 계실걸요, 분명히. 2014년도에 월드컵 대표팀 감독이었어요. 2014년도 때도 1무 2패로 우리나라가 정말 뭐 보여주지도 못하고 탈락했었죠. 여러분 2014년도 월드컵 때도 홍명보 감독이 너무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계란은 못 던지고 엿을 던졌거든요. 엿 먹으라고. 이번에도 또 못했잖아요. 이번엔 더 못했잖아. 역대 최고로 못하는 너무 못하는 정말 최악의 그런 경기력이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공항 행사도 취소하고 그냥 이렇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못한 감독을 또 이렇게 20억 넘겨주면서 썼을까? 그게 너무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너무 사람들이 반대도 많이 하고 홍명보 감독을 왜 또 국대 감독으로 쓰려고 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었는데 이거를 왜 강행해가지고 그 절차 다 무시하고 홍명보 감독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런 결과를 낸 걸까? 이게 지금도 다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계속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월드컵 골잔치 풍성한데 너가웃 토너먼트 나름 즐기시라고 하시는데 저는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축구 잘 안 봐요. 우리나라 경기나 본 거였지 다른 나라 경기는 솔직히 잘 안 봅니다. 전 메시도 그렇게 크게 관심 안 갖고 있어요. 제가 축구 리뷰하거나 이럴 때마다 너 K리그는 보냐? 너 같은 축구할못이 무슨 축구 리뷰를 하고 축구 중계를 하냐?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바빠. 나 K리그 솔직히 보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또 안정환 선수께서 그러니까 뭣도 모르는 것들이 감독 비판한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막 K리그 챙겨보고 축구에 대해서 잘 알아야만 비판하나요? 안정환 선수도 예능 엄청 잘 알아가지고 예능하는 거 아니잖아요. 전문가처럼 잘 알아야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 뭣도 모르는 슈가못인데 그래도 야 저거는 잘한다 못한다 정도는 알잖아. 그냥 뭣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홍명보가 잘한다 못한다 정도는 알 수 있다니까. 그리고 뭣도 모른다고 하기에 직감적적으로 우리나라가 2002 월드컵 때부터 쭉 우리나라 사람들이 국가대표 경기뿐만 아니라 박지성이랑 이영표 선수라는 정말 손흥민까지 이런 선수들 때문에 해외 축구까지도 막 보고 하기 때문에 보는 눈에 그런 게 좀 많이 올라갔다고 저 생각을 해요. 보는 눈이. 그래서 잘했다 못했다 이 정도는 비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다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를 뭣도 모른다고 하기에는 글쎄요. 만정 선수 막 그거 뭐 음식 잘 알아가지고 냉장고를 부탁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그거는 좀 공감하기 어렵더라고요. 아마 안정환도 체코전 이기다 보니까 홍명보 감독이 멕시코전도 잘하고 그리고 남아공전도 잘해가지고 32강은 무조건 가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자신만만하게 홍명보 감독 비판하는 사람들 뭣도 모르면서 감독 비판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겠죠. 경솔하게. 근데 완전 그냥 멕시코전도 어이없게 골 먹히고 바보같이 경기하고 그리고 완전
남아공전은 비응신같이 경기하니까 안정 감독도 이제는 비판하더만. 근데 아마 저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알게 된 사람들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체코전만 보고 와 홍명보 최고다, 홍명보 정말 잘하네, 왜 그렇게 사람들이 홍명보 욕하지? 처음에 이렇게 저 같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처음에는 이제 홍명보 야 이겼으면 됐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멕시코랑 남아공전 보면서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데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제 이전에 뭐 감스트 영상 보고 박문성 해설위원 그 영상들 보고 하면서 뒤늦게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이번 월드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다가 체코전 이기니까 아니 체코전 이겼네? 32강 가겠네? 하면서 막 이렇게 좋아했던 거죠. 근데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을 보면서 이상하다. 사실 체코전도 막 그렇게 잘했다는 생각 안 들었는데 어쨌든 이겼으니까 막 좋아했던 거고, 이상하다 이게 왜 이러지라고 해가지고 그 원인을 찾고 어떤 문제가 있었지 하면서 찾아보다 보니까 야 이렇게 썩었네, 축구협회 비우신 같은 이 단체, 버러지 같은 단체 하면서 막 분노하게 되고 그렇게 된 겁니다. 오늘 감스트 영상을 몇 개를 봤는지 모르겠어요. 탁형님 카타르 월드컵도 응원했었잖아요. 카타르 때는 잘했으니. 카타르 때는 홍명보 감독 아니었잖아요. 카타르 때는 벤투 감독이었어요. 벤투. 여러분 벤투 감독 때는 재밌었어요. 지금 홍명보 감독 때랑 비교하면은 되게 참 벤투 감독님이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 벤투 감독님이 지금도 하고 있었다면은 너무나도 우리나라 축구를 좀 자리를 잡게끔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참 너무 아쉽죠. 이번 월드컵은 홍명보가 죄인이고 설령우가 최악입니다. 저는 설령우가 2014년도에 인맥축구, 의리축구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그 똑같이 이어져서 설령우도 똑같은 거라 생각해요. 인맥축구, 의리축구 그게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법이었거든요. 홍명보 감독도 인정을 하면서 사과하고 그랬어요. 지금 현재 정말 각자 대표팀, 각자 이제 프로리그에서 잘 뛰고 있고 성적이 좋은 그런 선수를 이렇게 기용하는 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하고 친한 선수, 홍명보 감독하고 익숙한 선수, 그런 선수들을 기용해가지고 2014년도 때 엄청 욕먹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사과까지 있었고, 이번에도 뭐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설령호 선수도 홍명보 퀴즈래요. 홍명보 퀴즈를 쓴 거죠. 아니나 다를까 결과 보면은 돌파하는 거 하나 없고, 정말 뭐 패스를 받는 것도 다 뺏기거나 옵사이드 걸리고, 크로스 올리는 것도 완전 개똥같이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014년도 때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더 분노하고 그러는 거라 생각합니다. 탁형 기자간담회 홍명보 왜 진지 모르겠다, 데이터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고온 다습한 기후나 고지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왜 진지 모르겠다고 진짜 얘기했어요? 이거는 나는 몰랐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했다고요? 그거를 명보형이 모르면 누가 알아? 우리가 왜 진 거에 대해서 그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 감독님 아니에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국민들한테 납득이 될 만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를 명보형이 해줘야 되잖아요. 왜 진지 모르겠다고 하면은 어쩌라는 거야? 사실 사람들이 듣고 싶다는 얘기는 나의 판단 미스였고 나의 전술이 상대 감독보다 부족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런 거 인정하는 거를 기대했을 것 같은데, 홍명보 감독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왜 진지 모르겠다, 데이터를 봐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봐도 너무 화가 나요. 명보형이 모른다고 하면 어떡해. 그놈의 3백을 왜 자꾸 해가지고 항상 골 먹히고 망신당하고. 탁형 기후탓 고지대 탓하는 건요, 기후탓 고지탓 제가 본 게 이거였어요. 홍명보 감독이 환경탓, 기후탓, 고온다습한 기후나 고지대 영향 이런 환경 탓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거 인터뷰하는 거 본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3명 모두 상대 선수들도 똑같은 조건이었다. 그렇게 오히려 선수들은 그렇게 인정하더만. 똑같은 조건에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술적으로 부족했고 우리가 실력적으로 진 거였다 이렇게 인정하는데, 감독이 환경 탓하면 어떡해. 이제 홍명보 감독은 계속 그냥 회피하는 거예요. 내 잘못 아니라고. 나는 나름대로 잘 준비해가지고 전술이나 이런 거 잘 했는데 뭐 선수들이 문제인지 환경이 문제인지 고온다습한 기후, 고지대 이런 게 문제였는지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거 자체가, 그런 인터뷰를 봤을 때 사람들이 더 화가 난다는 거죠. 이게 선수 탓으로 돌리는 것도 갖고 와봤는데, 이게 지금 선수 탓 돌리는 기사거든요. 인터뷰 보이콧 여부를 두고 선수단 내부 균열이 있었다. 처음에는 한마음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견이 생겼다. 당사자인 캡틴 손흥민이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로 나선 가운데 96 라인을 포함한 후배들의 생각은 달랐다. 멕시코전을 전으로 봉합되는 듯 했지만 이재성 등 몇몇 고참 선수들이 엇박자를 내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과거 같이 선수단 내 파벌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과거같이 탁구 사건이 있었죠. 탁구 사건. 과거 탁구 사건 같이 선수단 내 파벌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
사건으로 굳건했던 원팀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홍 감독도 결산 기자회견에서 선수단 내에 내부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멕시코전 때 분위기가 어수선한 건 좀 있었다고 했다. 네, 여러분 이게 감독의 역할이 이렇게 선수들끼리도 뭉쳐지지 않을 때 그 뭉치는 것까지 하는 게 감독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감독의 역할이 그거 아니게요? 감독의 역할이 선수들끼리 뭉쳐지지 않을 때 목표 하나를 갖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뭉치게끔 하는 거. 선수 타자 하는 거는 너무 병신 같은데? 여러분 클린스만 감독 때 이강인 선수랑 손흥민 선수랑 탁구 사건으로 크게 트러블 난 적이 있었잖아요. 저는 사실 그때 되게 크게 트러블이 났었는데 물론 선수들이 프로긴 하지만 프로이기 전에 인간이라서 그때 그 감정들이 금방 봉합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생각 들지 않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이랑 풀어가지고 이강인이랑 잘 지내지 않냐라고 하는데 원래 사람 관계라는 게 손흥민을 지지하는 또 선수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황희찬, 뭐 이재성 이런 선수들 그리고 이강인을 지지하는 또 설령우 이런 애들 과연 다 풀렸을까? 손흥민하고 이강인은 풀었을 수도 있어. 손흥민이나 이강인은 뭐 보니까 광고도 같이 찍고 풀렸을 수도 있는데 이미 이제 이렇게 크게 싸움이 나오면서 조화가 잘 됐을까? 그래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 같진 않아요. 이 내용들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 같진 않지만 지금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는 감독 책임인데 이거를 교묘하게 선수들 탓으로 물타기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같아가지고 너무 좀 비열하지 않나, 너무 비열하고 비겁하지 않나라는 생각합니다. 축구협회가 내부 관리 못하고 다 밖으로 퍼뜨렸죠. 맞아요. 그게 문제죠. 축구협회가 왜 그걸 밖으로 퍼뜨려? 보호해줘야지. 선수들이 그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를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막 퍼뜨리면 어떡해. 각자 그 프로팀에서 정말 잘난 선수들이고 정말 잘 뛰고 있는 능력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화합을 하는 것도 감독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선수들 탓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만큼 감독이 카리스마가 없었고 선수들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게끔 못했구나. 이것도 감독이 무능하다고 봐요, 저는. 선수들이 뭉치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들 때문에 이 결과가 나왔다? 그게 아니라 이 뭉치게 하는 것까지가 감독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홍명보 감독이 무능했다. 이것까지도. 손흥민 선수가 월드컵 주장이잖아요. 이번 월드컵 대표팀 주장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였어.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중간중간 뭐 이렇게 제가 유튜브 찾아보면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되게 착해요. 엄청 막 카리스마 있게 야 이거 해 이런 게 아니에요. 되게 막 친구 같은 선수들하고. 그래서 설용 같은 애들이 막 손흥민한테 기어올라요. 장난치고. 그게 너무 참 속상하고 안타깝죠. 손흥민 선수가 정말 열심히 잘해보려고 했는데 감독과 그리고 같이 뛰는 설용 같은 애들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너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정말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타까워요. 그리고 저는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선발로 안 쓴 거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굴욕감을 준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너무나도 이번 손흥민 선수가 피해만 입은 스트레스만 받은 그런 월드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왜 미국으로 갔겠어요.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을 하기 때문에 나는 미국 가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번에 월드컵에 좋은 성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었어요. 그걸 다 망친 게 홍명보예요. 홍명보하고 서령우 같은 애들. 남아공전 졸전 원인을 묻는 질문에 홍 감독은 경기 전에 수십 개의 상황을 준비하지만 막상 시작하면은 그 외에 돌발 상황이 나온다. 대처하는 건 결국 선수들이지만 결과는 감독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자꾸 홍명보 감독은 제가 전술적으로 부족해서 졌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돌발 상황이 많이 나오는데 대처하는 건 선수들이다. 꼭 이런 게 뭔가 이렇게 붙어. 찝찝하게 깔끔하게 감독이니까 이건 제 책임이다 이렇게 딱 인정을 하는 게 맞잖아요. 뭐 감독이 이래? 자꾸 뭐가 앞에 붙지 않나요? 이렇게? 대처하는 건 결국 선수들이다. 선수 탓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자꾸 이따위로 인터뷰하는데 어떤 선수가 이 감독과 이런 팀을 위해서 충성적으로 뛰겠어요. 이따위 감독 밑에서 어떻게 팀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나라가 지고 있으면 막 일어나가지고 야 너 빨리 들어가고 너는 저기 뛰어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전술 지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눈은 동태 눈가라고 멍 때리고 있어. 그럼 어떡해. 아직 경기 안 끝났는데 이미 패배한 사람처럼 그러고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이미 홍명보 감독이 선임될 때부터 말들이 많았고 정말 많은 축구 전문가들과 유튜버들이 홍명보 감독이 이렇게 감독된 거 문제 있다. 큰일 났다. 오히려 우리나라 이거 축구가 걱정된다. 그렇게 됐었는데 그거보다도 더 그렇게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하게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가 퇴보하고 완전 박살나고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에도
엄청나게 지장이 생기고 진짜 답답하고 짜증납니다. 미국 폭스 스포츠의 월드컵 해설위원으로 활동 중인 앙리는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비교도 비판받을 수 있는 중요한 경기에서 가장 기량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손흥민을 선발해서 제외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반드시 결과를 내야 하는 경기에서 팀의 리더이자 상징적인 선수가 선발로 나서지 못한다면 라커룸의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준다. 타형 앙리도 홍명보 손흥민 뺀 거 이상하다고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가장 경험치가 있고 정신적인 지주 같은 그런 선수잖아요. 근데 정말 이렇게 중요한 남아공전에서 손흥민을 뺐다는 거는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옌슨 선수는 대한민국으로 귀화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옌슨 선수를 왜 그렇게 안 썼을까? 설영우는 그렇게 쓰면서 설영우랑 이태석은 그렇게 쓰면서 옌슨 선수는 왜 그렇게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잘하더만 옌슨 선수. 식중독 질문했던 KBS 기자가 호텔까지 찾아가서 원인 찾은 거 보셨나요? 네 봤어요. 그것도 봤습니다. 오늘 하루 중에 그런 축구 관련된 것만 다 찾아봤는데 CEO인이 말씀대로 KBS 기자가 식중독 질문했던 KBS 기자가 호텔까지 찾아가서 원인 찾았어요. 뭐 호텔 어땠는지 호텔도 좋은 호텔에서 묵었더만 5성급 호텔 호텔이나 뭐 경기장 그런 훈련 그런 상태 이런 거 다 이제 KBS 기자가 기가 막히다 보니까 원인을 찾고 싶어가지고 이제 찾아다닌 거죠. 근데 다 문제가 없었어요. 다 시설도 좋았고 전부 다 이제 다 좋았는데 결국에는 KBS 기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그거죠. 홍명보 네가 문제였다. 뭐 기후 탓, 환경 탓, 선수들 탓 자꾸 남 탓하고 책임 회피하고 이렇게 하는데 다 좋았다. 시설부터 해가지고 다 환경부터 해가지고 다 좋았다. 심지어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이동거리도 제일 짧았어요. 심지어 유리했어요. 유리했는데도 불구하고 홍명보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선수 탓, 환경 탓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기 위해서 KBS 기자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KBS 기자분은 홍명보 감독님한테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번에 선수들이 너무나도 졸전을 펼쳤는데 집단 식중독이라도 걸린 거냐 이런 질문을 홍명보 감독한테 직접적으로 했던 그런 기자입니다. 졸전이라는 단어를 홍명보 면전에 대고 하더라고요. 속 지원했어요. 이정효 감독이요? 이정효 감독 저는 우리나라 감독들 중에 이정효 감독이 목소리도 잘 내고 하셔가지고 저는 좋아하는데 축구협회는 싫어해가지고 안 되지 않을까요? 축구협회가 자기 말 잘 듣는 그런 감독 아니면은 안 좋아하더라고. 홍 감독이 32강 탈락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사태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은 그만두는 거 당연한 건데 저는 좀 이번에 되게 이슈가 크잖아요.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홍명보 감독뿐만 아니라 이런 축구협회를 다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퇴하고 끝 이런 게 아니라 조사를 본격적으로 들어가지고 얼마나 썩었는지 이 고려대 카르텔 축구협회가 얼마나 뿌리부터 해가지고 다 진짜 썩어가지고 다 어떻게 들어 엎어야 되는지 정말 명명백백히 조사를 해가지고 구조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정몽규가 사퇴한다 하더라도 정몽규 같은 사람이 또 안겠죠. 축구협회장을. 정몽규가 그만두더라도. 이번 월드컵처럼 안팎으로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은 대회는 처음인 것 같다. 내부적으로 그렇고 멕시코전에 약간의 그런 분위기는 좀 있었는데 이렇게 뒤숭숭하고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다. 홍명보 감독은 어떻게 보면 그냥 뒷선에 물러나가지고 알아서 잘 하겠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홍명보 특유의 책임 회피론 약간 말을 애매하게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설영호 선수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 괜히 또 나한테 불똥 튈 수 있다 보니까 교묘하게 뭐 이게 뭐 그렇게 뒤숭숭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또 회피하는 거죠. 정확하게 말을 안 하고.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나라가 한일전을 어느 순간부터 안 했잖아요. 한일전을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된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정말 기가 막히게도 우리 회장님이 심기 불편해 하신다. 한일전은 예민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게 되면은 우리 회장님이 되게 곤란하고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일전은 어느 순간부터 안 하는 거래요. 그런 개 병신 같은 단체가 축구협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모양이니까 그 축구협회 말 잘 듣는 홍명보 같은 감독을 그 이미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감독직에 이렇게 앉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축구협회도 이제 아는 거야. 아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실력차가 많이 나는데 하면은 질 가능성이 높아. 지게 되면은 축구협회 뭐 하고 있는 거냐? 협회장 물러나라, 정몽규 물러나라 하면서 사람들이 또 막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싫어가지고 한일전도 안 한 거야. 우리 회장님 신기 불편하니까 한일전은 못 하겠어요. 한일전은 그냥 안 할래요. 이렇게 한 거예요. 병신 같은 단체. 그리고 뭐 38억이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38억은 아니고 20억대라고 합니다. 30몇 억이 아니고 20억대예요. 아 세전 37억이에요? 새우 20억? 배부르겠어. 일본은 32강 무난하게 진출하고 8강 4강까지도 노리고 있잖아요. 일본 국가대표 감독은 홍명보의 반값 이하로 받고 일하고 있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홍명보가 뭐라고? 이미 월드컵 2014년도에 말아먹었는데 이런 감독한테 왜 이렇게 연봉을 많이 갖다 주는 거야?
거야?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더 그 돈을 좋은 데 쓸 수 있는데 왜 홍명보 같은 이런 감독한테 20억 넘는 돈을 갖다 주냐 이거지. 일본은 브라질 이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3대2로 친선 경기에서 이겼었습니다. 그만큼 조직력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조직력이 개판인데 일본은 조직력이 되는 거예요. 선수들 개개인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막 잘한다고 볼 수 없지만 조직력만큼은 훨씬 우리나라보다 앞선다고 생각 들어요. 전술적으로도. 저는 일본이 브라질을 이겨서 더 높이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렇게 또 화가 나는 또 중요한 이유는 일본이 너무 잘해. 최소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우위에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티어가 높다. 이게 증명이 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일본이 더군다나 비웃어. 그래서 더 많이 분노하고 화가 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한편으로는 옳은말 하는 사람들은 왜 죄다 야인일까요? 박지성도 해설위원하고 있고 축구협회가 썩었기 때문에 축구협회는 지들 말 잘 듣는 꼭두각시 같은 사람들을 막 꽂아 넣잖아요. 근데 박지성하고 이영표 같이 이런 선수들은 우리 라인이 아니니까 고대 라인도 아니고 그리고 막 축구협회 이런 말 잘 듣는 그런 게 아니다 보니까 히딩크 라인이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는 거죠. 여기 기자회견을 기다리는 이유가 다들 여러분들 같은 마음이겠지만 홍명보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냐 이거를 이제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자진 사퇴를 하는지 아니면은 끝까지 버티는지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홍명보 감독이 뭐 어떻게 책임지겠다 어떤 부분에서 내가 반성하고 있다 어떤 부분은 내가 인정한다 이런 거를 이제 들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정말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축구에 대해서 정말 몰입해서 응원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홍명보 때문에 몸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이 인생 이 사람 뭐 사퇴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 인생 이거 사퇴해야지. 이 인생이 홍명보 안 쳐놨으면은 이거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퇴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인생도 억대 연봉 받는데 억대 연봉 말이 돼? 이 인생이 기자회견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거 봤는데 어떻게 이 인생 같이 이런 사람이 뭐 인터뷰할 때도 막 집 잡아서 무슨 잔디 얘기하고 있고 말 같지도 않은 개소리 하고 있어. 여러분들 이 인생 인터뷰하는 거 보셨나요? 아마 제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제가 나는 솔로 리뷰하고 하니까 연애 프로 이런 거 위주로만 보지 축구에는 관심 없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 인생이 축구협회에서 손명보 감독을 감독으로 선임하는데 되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거든요. 거의 결정을 그렇게 이 인생이 한 건데 자꾸 질타를 받고 막 청문회였나요? 국정조사였나? 거기서도 욕먹고 하니까 쳐울면서 헛소리하고 우리나라 축구 발전을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라고 하면서 사퇴도 안 하고 저는 이렇게 공개적인 방송에서 즙 짜는 인간들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나는 솔로도 마찬가지지만 이 축구협회 관련해서도 뭐 인터뷰하면서 즙을 짜는 사람 치고 내가 올바른 사람 본 적이 없어. 근데 이 인생이 사퇴하는 건 기본이고 이 세 명은 이제 축구협회에서 완전히 그냥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세 명과 같은 라인들도 다 도려낸다고 생각해요. 이 세 명이 빠져도 이 세 명하고 같은 결을 하는 사람들이 축구협회에 있을 거잖아요. 다 도려내야 되지 않겠어요? 이미 축구협회가 썩었을 텐데 싹 다 도려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싹 다. 지금 워낙 전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 세 명에 대한 조치를 뭐 하지 않겠습니까? LA 교민들 표 어렵게 구해서 아르헨티나, 프랑스 같은 나라도 아니고 캐나다, 남아프리카 경기 봐야 하냐고 현타 왔다는데 안타깝네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해보자면은 우리나라 정말 축구 좋아하는 분들은 미국까지 날아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응원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응원단들. 불가마들은 비행기 타고 그 날아가가지고 응원까지 하는데 진짜 비행기 값도 아깝고 현타 오겠어. 이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은 사람들이 축구 떠나요. 축구를 이제 안 보기 시작해. 축구 보면 뭐하냐 열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축구를 안 봐. 홍명보, 정몽규, 이임생 이 3인방이 우리나라 축구를 망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축구에 관심 있고 축구에 정말 열정적인 사람들조차도 다 떠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임생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임생 같은 사람들이 빨리 사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남아공 경기 끝나자마자 야 이거 좆됐다. 내가 홍명보 안 쳐놨는데 끝났네. 아 빨리 사퇴해야겠다. 그날 사퇴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아직도 사퇴 안 했잖아요. 똑같아 셋 다. 정몽규도 그렇고 이임생도 그렇고 홍명보도 그렇고 셋 다 결이 비슷하니까 셋이 이렇게 우리나라 축구를 망친 3백이에요. 3백. 공포의 3백. 셋이 공통점 철판이다. 얼굴에 철판 깔고 정몽규도 얼마나 정말 온 국민이 정몽규 사퇴하라고 그러지 얼마나 많이 그랬어요. 셋 다 얼굴에 철판 깔고 양심이 없어. 재작년 말에 이번 월드컵 마지막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이번 조별 예선 국가들이 진짜 우리나라가 32강 못 가면 이상하다 생각될 정도로 진짜 개꿀이었어요. 개꿀. 꿀조. 근데 우리가 꿀이 됐어. 손흥민을 두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 있는 손흥민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꿀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누가 예상이나 했겠어요?
생각했어요. 너무 비참하고 굴욕적이에요. 아, 그러네. 보라님 말씀대로 꿀이니까 밀어붙였네. 홍명보로. 홍명보로 해도 진출하겠지. 홍명보 안 쳐놔도 32강은 가겠지 해가지고 밀어붙였는데 안 된 거야. 축구는 진짜 감독놀이인데. 그렇죠. 이번에 여러분, 근데 이번에 더 화가 나는 건 중간에 쉬는 타임이 또 있어가지고 쿼터제로 이렇게 축구를 하게 됐잖아요. 감독의 전술이 중요하게 되는 그런 월드컵 경기였는데 홍명보 감독이 한다는 거는 사실 뭐가 없어요. 선수들끼리 막 얘기하기 바쁘지 홍명보 감독이 전술적으로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게 없어. 어디서 이런 개 같은 경우가 있나 싶어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 팀에 애정이 있어가지고 유능한 감독, 전술적으로 뭔가 빠삭하고 잘하는 감독이 있었다면 홍명보 감독한테 줄 20억으로 다른 감독을 썼다면 충분히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망쳐버리다 보니까 결과가 완전 망하다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죠. 더 손흥민 다음 월드컵에 나올 수 있을까요?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쉬워서. 메시도 나이가 많은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도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만약에 축구패가 계속 이대로 바뀌지 않고 이 모양 이대로 남아있다면은 손흥민 안 나올 거라고 확신해요. 이 시스템 그대로 있다. 축구패가 바뀌는 거 없이 계속 이 모양 이 꼴로 있다. 그러면은 손흥민이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일 건데 만약에 축구패가 다 갈아엎어졌다. 그러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 월드컵도 좀 무리를 해서라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손흥민이 제대로 월드컵에서 좀 자기가 자기 역량껏 자기 능력껏 그런 거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게 좀 될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